정열의 작곡가 베토벤, 전쟁 영웅 나폴레옹. 둘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함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헌정할 뻔한 곡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곡은 오늘날 너무나도 유명한 베토벤 심포니 3번 영웅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은 1770년생, 나폴레옹은 1769년생으로 둘은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베토벤은 독일 본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였습니다. 당시 베토벤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적 예술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당시 참전하는 전투마다 승리로 이끄는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왜냐면 나폴레옹이야말로 유럽의 평화를 가져다줄 영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8세기 말은 프랑스 혁명 직후로 유럽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왕과 귀족들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다시 왕족을 데려와 왕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혁명파와 왕정파가 엎치락뒤치락 하던 시기였죠. 귀족 출신이 아니었고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왕족과 귀족들을 완전히 끌어내리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만들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로 베토벤은 작곡 중인 심포니 3번 표지에 보나파르트라고 적었습니다. 보나파르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의 성이 바로 보나파르트입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떠올리며 곡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듬해 베토벤은 악보 4번의 표지에서 보나파르트라는 글자를 벅벅 거칠게 지워버립니다. 1804년 5월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즉위했기 때문인데요.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가져다줄 인물이라고 믿었건만 결국 황제가 되어버린 나폴레옹. 이에 공화주의자인 베토벤은 매우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도 폭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3번 심포니 표지에 보나파르트라는 글자가 있던 자리에 심포니아 에로이카, 즉 영웅 심포니라고 적습니다. 이 곡은 다음 해인 1805년에 빈에서 베토벤이 지휘하며 초연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작품들을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누었을 때 정기와 중기를 나누는 작품으로 바로 이 영웅 심포니가 꼽히곤 하는데요. 파격적인 길이와 형식, 그리고 베토벤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곡이기 때문입니다. 영웅 심포니의 이 악장은 오늘날 장례의식 때 쓰이는 곡인 장송행진곡입니다. 심포니 중간에 갑작스레 장송곡이 나와 초연 당시 귀족들은 매우 불편해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계급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음악가다운 행보죠. 그 다음 해인 1806년에 이 곡이 출판될 때 베토벤은 한 영웅을 회상하기 위하여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821년 나폴레옹의 사망 소식을 접한 베토벤은 나는 이미 그의 마지막에 걸맞는 음악을 쓴 바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3번 영웅 심포니의 2악장 장송행진곡을 말한 것입니다. 베토벤 3번 심포니에 얽힌 나폴레옹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시대를 휩쓴 군주가 한 예술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예술가가 다시 그 시대에 예술적 영향을 주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우리가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그 시대의 여러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트믹이었습니다.